Come on. 오늘은 카프라이드에서 협찬해준 카플레이 리뷰를 해보려고 한다. 사실 이런 제품 리뷰는 처음이라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전문 리뷰는 아니지만 일반 라이더 입장에서 직접 써본 느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보려고 한다. 그럼 일단 빠르게 언박싱부터 해본다. 화면 크기는 한 뼘 크기라서 적당하다. 전원 연결은 USB 단자만 있으면 쉽게 연결 가능하다. 카플레이 브라켓은 제품과 같이 주니까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나는 배선이 밖으로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바이크 전원에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배선 작업은 대명 오토바이 사장님께 부탁드렸다. 인근 샵 중에서는 매뉴얼 바이크를 가장 많이 취급하기도 하고 할리나 일제 유럽 바이크 대리점들과도 거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부품 수급도 수월하고 믿고 정비를 맡기기 편해서 자주 부탁드리는 곳이다. 이제 설치 작업은 모두 끝났다. 카플레이와 휴대폰 연결은 처음 한 번만 블루투스 연결하면 된다. 그럼 전원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제 실제 주행하면서 제품 성능이랑 활용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테스트는 조도 감지 기능인데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기능이다. 아파트 주차장이 어두운 편인데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조도 감지 기능은 합격이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해 본다. 두 번째 테스트는 내비게이션이다.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카플레이의 메인 기능인 만큼 부드럽고 끊김없이 잘 작동되는지 시인성은 좋은지를 포인트로 두고 확인해 보려고 한다.
테스트, 내비게이션 기능도 합격이다. 부드럽고 끊김없이 아주 잘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이크 장갑을 껴서 화면 터치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아주 잘 된다. 카플레이 메인 기능이 내비게이션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대만족이다. 세 번째 테스트는 음악 재생이다. 집 근처나 자주 다니는 길에서는 굳이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 됩니다. 그럴 땐 오히려 음악 재생 화면이 더 유용한 것 같다. 다음 공 넘기기도 편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세나나 카르도에서도 얼마나 재생이 잘 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세나로 노래도 잘 나오고 다음 공 넘기기도 잘 된다. 세 번째 테스트, 음악 재생도 합격이다. 이제 우회전 할 건데 우회전 할 때 화면 전환 속도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전환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정도면 진짜 자동차만큼 부드러운 것 같다. 지금은 실제 주행하면서도 화면 터치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 주행하면서도 이 정도 터치감이면 훌륭하다. 이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멈췄을 때하고 주행할 때 터치감이 꽤 다르거든. 이제 터널로 한번 진입해보려고 한다. 터널에서의 조도 감지하고 화면 시인성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보려고 한다. 터널에서의 조도 감지 기능도 잘 작동되고 터널 안에서의 이 정도 시인성이면 딱 좋은 것 같다. 그럼 터널 테스트도 합격이지. 일곱 번째 테스트는 전화 테스트다. 전화 테스트는 전화가 제대로 수신되는지 그리고 통화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가 핵심이다. 테스트 결과 수신도 잘 되고 통화 품질도 좋다. 그리고 화면이 커서 전화 받는 화면도 시원시원하게 보기 좋다. 마지막으로 다른 앱도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 카카오앱이랑 팀앱 모두 작동 잘 된다. 카플레이 리뷰 및 테스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한다. 첫 제품 리뷰였는데 형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 써본 카플레이는 바이크 투어용으로 진짜 괜찮은 느낌이다. 특히 여름에 투어를 갈 때 폰을 거치대에 두면 과열로 꺼지기도 하고 진동 때문에 카메라 고장도 잘 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핸드폰도 보호하면서 큰 화면으로 보기까지 편하니까 일석이조다. 그리고 IP67 방수 기능하고 나침반 기능까지 있는데 이건 앞으로 투어 중에 비가 오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럼 두 바퀴 카플레이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편에선 두카티 몬스터 SP와 함께 떠나는 여행